한국은 중국한테도 일본한테도 식민지 아니었어. 한국 도움 따위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지. 여기 한 태국 대학생이 한국에 대해 망언을 하자. 태국 치앙마이 대학교 과 전체 수석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한 대학생이 그의 말에 반박하자.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자리를 벅차고 나갔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치앙로로입니다. 저는 치앙마이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살 학생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학기인데 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항상 과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정말 감사하게도 장학금을 아직 놓친 적은 없어요. 국제관계와 외교에 대한 열정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 대신 말로 나라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을 동경했습니다. 한국이 경제부터 문화까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은 나라처럼 보였고 기술, 엔터테인먼트, 교육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된 한국을 존경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패션이 어디에나 있었고 태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서울을 방문하는 꿈을 꾸는 건 흔한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뭔가 변했습니다. 대학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변화는 태국과 한국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국에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갔지만 적절한 서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일부는 마약 밀매나 불법 도박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입국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것이 심지어 관광 목적으로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결정은 태국 사람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곧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한 학생인 롬솜탐이 한국에 입국 거부를 당했을 때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서울을 방문하려고 계획했지만 공항에 도착했을 때 거부당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글은 빠르게 퍼졌고 곧 많은 태국 학생들이 분노와 실망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한국을 완전히 보이콧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걸을 때 저는 공기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분열되었고 모두가 한국에 대해 한마디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감탄에서 적대감으로 분위기가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였습니다. 수업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토론은 점점 뜨거워졌고 몇몇 학생들은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는 한국 제품과 문화를 보이콧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한국을 그렇게 동경했던 제 동급생들이 이제는 씁쓸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을 좋아했고 그들이 이룬 성과를 존경해 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몇몇 태국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또한 한국이 왜 입국 정책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는지 이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증가하는 범죄율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을 변호했습니다. 저는 모든 나라가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려 했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종종 귀담아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동급생 중 많은 이들이 왜 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나라를 변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애국심이 없다고, 우리 태국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저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고, 저는 종종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제 친구 라미아이와의 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우리가 대학에 들어온 첫 해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우리의 공부와 미래의 꿈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의 우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긴장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라미아이는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학대하는 또 다른 예로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녀에게 제 관점을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왜 저는 이 상황을 양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녀가 이해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대화는 결국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라미아이는 제가 한국 편을 들며 우리나라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우리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를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단지 공정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점점 격해졌고 결국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몹시 그리웠지만 상황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뿐만 아니라 많은 동급생들과도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학이 언제나 제게는 집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를 분노가 아닌 이해로 접근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혼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날이 주차로 바뀌면서 캠퍼스의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관한 대화는 교실에서부터 카페테리아까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한국에서의 태국인들에 대한 대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위기는 침울했고 저는 종종 상황이 어떻게 이토록 엉망이 되었는지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좌절감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내렸어야 했던 어려운 결정들에 대해요.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서관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마주친 것은 뜨거운 분노로 가득 찬 학생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팻말을 들고 한국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저는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것 같았고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분노와 적대감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자신의 미래는 캠퍼스의 긴장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어요. 매일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미디어에서는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이 연루된 범죄, 특히 마약 밀매와 불법 도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2020년 이후로 태국 입국자들 사이에서 범죄율이 60%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뿐이었죠. 모두가 이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걸 무시하려고 했어요. 제 나라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더 많이 들을수록 외면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뉴스 보도들은 구체적이고 무서웠어요. 태국의 대형 범죄 조직들이 한국을 자금 세탁의 기지로 사용하고 불법 경로를 통해 한국 원화를 태국 바트화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이건 제가 알던 태국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읽을수록 한국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상황이 반대였다면, 만약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분노했을 거예요. 우리는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을 거고, 아마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심지어 사형까지도 요구했을지 몰라요. 저는 한국이 왜 입국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였죠. 어느 저녁 수업을 마치고 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황은 정말 복잡했고 저는 갈등에 빠져 있었어요. 제 나라를 사랑하지만 한국도 존중했어요. 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많은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람야이한테서 온 메시지였어요. 그녀의 이름을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의 싸움 이후로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가 그리웠어요. 메시지를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어요. 뭘 기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마침내 메시지를 열었을 때 그녀가 저에게 기사를 하나 보냈다는 걸 알았어요. 제목이 바로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항상 존경해왔던 우리 교수님 중 한 분이 쓴 글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사를 읽어나갈수록 그 교수님에 대한 제 존경심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교수님은 태국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태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한 좌절감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제 교수님들을 존경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화가 난 것은 이해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건 지나치다고 느꼈어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 기사를 읽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태국이 한국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수업 중에 여러 나라들의 군사력을 연구했었고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태국의 군사력은 한국보다 훨씬 작고 덜 발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력한 동맹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태국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기술, 교육, 문화에서 리더였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관광은요? 한국의 문화적 매력은 엄청났고 그것은 태국 경제에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잠재력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어요. 그냥 앉아서 상황이 악화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적어도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대학의 토론 게시판에 긴 글을 썼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정리했죠.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결국 태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어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교류와 경제적 협력의 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글을 썼어요. 마침내 글을 다 썼을 때
깊은 숨을 쉬고 계시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동안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아무도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더 화를 내면 어쩌지? 하지만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진심을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놀랍게도 제 글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어요. 몇 시간 안에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저를 칭찬했어요. 그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애국심이 없다고 비난했고 한국에서 태국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을 변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있다고도 말했어요. 비판은 아팠지만 저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쓴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대화와 이해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믿었지 분노와 보이콧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대학의 토론 게시판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되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뻤어요. 여전히 많은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동급생들 중 일부가 그들의 입장을 제고하기 시작한 것도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상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몇몇은 심지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다른 관점을 열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비록 작은 차이였지만 제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들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한국을 보이콧하려는 결심을 한 학생들이 많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그들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고립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게시판에 올라온 최신 댓글들을 읽고 있을 때 라미아 이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녀의 이름을 보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기사를 보낸 이후로 그녀에게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메시지를 열었을 때 그녀가 몇 마디만 적었음을 알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하려는 일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제가 바라던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맞출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한국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저를 중심으로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마치 끝나지 않는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았고 매일 캠퍼스의 긴장감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일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O 다른 projeto 대학교 Juntos 학생들이 Educar, que 저에게 premia 연락을 todas 하기 as áreas da 시작한 거예요. educação. 처음에는 몇 개의 메시지뿐이었어요. 그들은 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와중에 제가 한국을 변호하는지 궁금해했어요. 제 관점이 궁금하다며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어요. 이 메시지들을 통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처럼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몰라 하는 학생들이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일부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망설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전부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무언가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받을수록 저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토론 모임을 조직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온 몇몇 같은 대학교 학생들을 초대했어요.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소음과 방해에서 벗어나 모였죠. 처음에는 모두가 긴장한 것 같았어요. 공기가 팽팽했고 몇몇은 잘못된 말을 할까봐 걱정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격려하면서 이곳은 모두의 의견이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어요. 때로는 대화가 격해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첫 모임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토론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곧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모임을 조직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은 판단받을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임들은 제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저는 이 모임들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캠퍼스의 분위기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미묘했어요. 한국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학생들이 점차 자신의 입장을 제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더 신중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토론에서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미아이와의 우정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어요. 우리는 논쟁 이후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는 그녀가 너무 그리웠어요. 캠퍼스에서 그녀를 볼 때마다 우리 사이에 고통스러운 거리가 느껴졌어요. 언젠가 그녀가 토론 모임에 참여하길 바랐지만 그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제 삶의 한 부분이 사라진 것 같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오후 특히 격렬한 토론 모임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교정을 걷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저는 회의 중에 나왔던 모든 말들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라미아이가 제 앞에 서 있을 때까지 그녀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저와 같은 갈등을 볼 수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를 지나쳐 가버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난 여전히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슬픔이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을 존중해. 제가 바라던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저에게 큰 안도감이 밀려왔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내가 바랐던 전부야.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것이 진심이었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길 바랐어요.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요. 라미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잠시 더 서 있다가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가 멀어지는 걸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슬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이에 생긴 틈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해서 토론 모임을 이끌었어요. 대화는 여전히 때때로 어려웠지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고 논의는 점점 깊고 사려 깊어졌어요. 사람들은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단순한 분노나 자존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이해와 관련된 것이었고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학생들 중 일부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그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 말을 들으려고는 했어요.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어요. 모두가 저처럼 생각하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학기가 계속될수록 저는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때 캠퍼스를 지배했던 분노와 적대감은 사라지고 더 사려깊고 열린 마음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승리였어요. 라미아이와의 우정이 여전히 긴장 상태였지만 저는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랐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토론에 집중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이 단순한 분노와 비난 이상의 것임을 깨닫도록 돕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이번 경험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강해졌고 어려울 때에도 제가 믿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낼 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정말로 듣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싸움은 주먹이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과 이해로 싸우는 것임을 배웠어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토론을 이끌고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분노와 분열 대신 이해와 대화가 승리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나. 학기가 끝나갈 무렵 한때 캠퍼스를 지배했던 뜨거운 논쟁들도 점차 사그라들었어요. 미디어는 다른 이야기들로 관심을 돌렸고 그동안 많은 감정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 흥분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치앙마이 대학교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제는 시험과 졸업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논쟁의 강도는 줄어들었어도 그 일이 저에게 남긴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았어요. 이번 경험은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제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고 그 신념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옳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동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변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인기나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저는 공감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저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에 분노했던 학생들이 단순히 이성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도 동포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상처받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입국 정책을 강화한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그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이런 이해가 모든 일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더 복잡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외교가 단순히 힘이나 전략이 아닌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각국이 행동하는 이유에는 그들이 가진 두려움, 희망, 욕망이 있으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통의 이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생각들은 제 정치 외교학 마지막 과제를 작성할 때에도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모든 교훈들을 글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저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썼어요. 진정한 외교는 승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국가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가장 어려운 도전에도 견딜 수 있는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 논문을 쓰는 과정은 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구체적인 글로 풀어내는 과정이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고 더 강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졸업식이 다가오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모든 헌신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를 두렵게도 했고 흥분되게도 했어요. 졸업식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기대감에 차 있었어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들며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모자와 하기를 착용하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혼자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고 제 위치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무대 위로 올라가 학위를 받을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거였죠. 무대 위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저를 이끌어준 모든 것들을 떠올렸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했던 시간들, 논쟁들, 어려운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학위를 손에 쥐었을 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축하를 나누면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했던 시간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겪었고 이제 졸업생으로서 미래의 리더로서 세상에 나설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경험들, 배운 교훈들은 평생 우리와 함께할 거예요. 친구들과 동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 길이 항상 쉬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계속하고 외교 분야에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커리어를 쌓고 싶었어요. 세상이 종종 분열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저는 이해와 협력을 구축하는 다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여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우리의 흔적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졸업 후 몇 주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턴십에 지원하고 이력서를 보냈으며 국제관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대학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배운 교훈들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도전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경험은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 예전보다 더 큰 자신감을 느꼈어요. 삶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삶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그 불확실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가올 모든 일에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치앙마이 대학교 졸업생으로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놀라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제가 제 흔적을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